다음에는 제1회가 있죠. 1회에 지금 제1 작업이 끝나는데 제2 작업을 먼저 시트를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 1회 있죠. 요거 더하기 표시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나왔죠. 이렇게 클릭해 줘서 더블 클릭하시고 제2 작업이라고 하시고 하나 더 만들게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고 제3 작업 엔터 쳐놓으세요. 다시 1회 갖다 놓으시고 여기서 작업해 봅니다.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제1작업 시트의 여기 영역이네요. 여기서부터 H 여기까지죠. 그죠? 요 12까지의 영역을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영역을 지을 거예요. 을 복사할 겁니다. 그리고 제2작업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에 B2셀에 모두 붙여넣기 합니다. 여기까지 작업할 거예요. 그럼 1회 제1작업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H12셀까지 범위를 지정한 후에 복사합니다. 오른쪽 버튼 여기 있죠. 복사하기 제2작업 클릭하시고 지금 열의 넓이를 1로 안 바꾸네요. 그죠? 안 바꾸신 분은 열 너비를 1로 바꿔주시고 B2셀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바로 붙여넣기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홈 탭에 지금 복사가 요거 하는데 복사가 안 됐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복사했습니다. 복사 제2작업 B2셀 클릭하시고 홈 탭에 붙여넣기 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시고 열 너비를 먼저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홈 탭에 요거 붙여넣기 합니다. 지금 이렇게 작업이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보시면 여기 셀을 병합하여 그럼 여기 B11서부터 여기까지를 병합할 겁니다. 11까지 G11까지 병합하고 그 다음에 요 글자를 입력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죠. 여기 셀에는 에버리지 함수를 구해서 견적금액 이 견적금액의 전체 평균을 구하다 놓고 테두리를 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값 찾기를 하는 건 이건 나중에 하고 그럼 먼저 그거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영역 지정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요게 병합입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됐어요. 그 상태에서 입력해 주세요. 견적 금액 단위 원 이렇게 책과 문제지와 똑같이 띄울 거 띄우시고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여기서 평균을 구합니다. 또 수식 입력줄 클릭해 주시고 는 하시고 A, V 누르시고 두 번째죠. 여기 탭키 눌러 주셔야죠. 그 다음에 범위는 뭡니까? 견적금액이라서요. 견적금액의 범위를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시고 가로 닫으시고 엔터 치세요. 왜 됐죠? 그 다음에 테두리를 주라고 나왔어요. 테두리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영역 지정하시고 홈에 요거 테두리죠. 모든 테두리 클릭한 다음에 다시 바깥 굵은 테두리 이렇게 지어 멋집니다. 클릭해 볼까요? 됐죠? 여기까지 틀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 금액이 얼마가 되려면 이 금액이 이렇게 210만 원이 되려면 이 사람 김촌우의 견적금액 김촌우 여기죠.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라고 하는 분석 기능이 바로 목표값입니다. 그럼 목표값 찾기, 목표값을 찾아볼까요? 찾기 기능 먼저 여기를 클릭합니다. 요 값이 얼마로 바뀔 거냐면 요 값이
요 값으로 바뀔 거예요. 그죠? 먼저 시작은 여기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클릭하시고 요 가상 분석을 클릭하시면 목표값이 나옵니다. 됐죠? H11셀이라고 나오죠. 수식셀이, 그죠? 그 다음에 찾는 값은 우리가 직접 입력합니다. 210만원. 이 하나고 동그라미 5개죠? 이렇게 210만원. 바꾸셀 값은 여기죠. 김천호의 견적금액이죠. 견적금액. 김천호의 견적금액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김천호의 견적, 여기를 클릭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꾸셀 값, 여기를 클릭하고, 나서, 이곳은 여기를 클릭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클릭해 놓습니다. 그렇죠? 그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 값이 210만원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목표값은 이거요. 165만원을 구했습니다. 이게 바로 목표값 찾기가 된 겁니다. 됐죠? 확인 버튼 클릭해 주시고 이제는 뭘 할 거냐면 바로 여기 고급 필터 작업을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 봅시다. 이사 형태가 지방이사, 이사 형태 있죠? 지방이사예요. 이건합니다. 다른 행위죠. 다른 행위의 조건을 내야죠. 또 작업 인원이 6 이상, 작업 인원 6 이상 똑같이 합니다. 이상 표시는 이게 이상 표시죠, 그죠? 그러면 어디 또 조건 범위를 여기다 이사 형태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다 지방이사라는 조건을 하나 주시고 여기 옆에는 작업 인원 하시고 그 여기가 아닙니다. 이건 하니까 그 아래에다 6 이상 이런 조건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B18셀 여기를 클릭하고 작업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먼저 잘 보세요. 이사 형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시고 그 다음에 지방이사를 클릭해 주세요. 됐죠? 또 작업 인원을 클릭해 주시고 똑같이 여기도 클릭해 주셔야 돼요. 똑같이 엑셀은 행 단위로 똑같이 이렇게 복사해 줍니다. 또 갖다 놓으시고 오른쪽 버튼 복사하기 B14셀에 클릭하시고 붙여넣기죠. 요 첫 번째 거 붙여넣기. 그 다음에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시고 아래에다 이상 표시하고 6 엔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지금 이사 형태죠. 지방 그죠? 그 다음에 작업이론 6 이상이네. 이거나니까 여기다 6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사 형태가 지방이사이면서가 되는 거예요. 같은 행위를 했는데 이면서가 되는 거죠. 지금은 다른 행위니까 이거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또는 뜻이죠. 또는 됐죠? 이 상태에서 바로 위에 이렇게 다 영역을 지정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여기 고급이 있어요. 고급을 누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장소의 복사를 클릭해 주시고 목록 범위는 바로 범위가 전체 우리가 영역을 이렇게 지정했으므로 목록 범위는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B2에서 H 혹시나 잘못됐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잘못됐다면 이렇게 뒤에서 영역을 지정하시고 다시 마우스로 드래그 해주면 됩니다. 여기 버튼 누를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 두 번째 칸 클릭하시고 요게 바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복사 위치 세 번째 칸 클릭하시고 B18을 했어요. B18셀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2작업의 위에 목표값 찾기와 아래 고급 필터 작업이 된 거예요. 이제는 제3작업 하러 갑니다. 3작업 동안 여기죠. A열은 모두 다 너비는 1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네요. 그죠?
또 제1작업에 H12서부터 그 영역을 B셀에 복사해 넣겠습니다. 그래서 제1에서부터 여기서부터 H10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오른쪽 부분 복사, 또 제3작업 클릭하시고 B2셀이죠. B2셀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홈에서 붙여넣기 하면 안 되죠. 바로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 너비 선택 확인,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해줘야죠. 지금 이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태 해주시고 부분합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잘 보세요. 이게 부분합인데 주의할 점은 정렬이죠.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부분합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정렬입니다. 정렬이 안 되면 안 돼요. 엉망이 돼요. 먼저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입주자의 개수, 견제 금액의 평균을 구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정렬됐나 봅시다. 여기 보시면 여기죠. 이사 형태, 포장, 피읍이죠. 피읍. 그 다음에 지방, 지읒. 그 다음에 일반, 이응. 그러면 큰 값에서 아래로, 그죠? 작은 값인가? 이것을 내림차순이라 하죠. 그래서 이사 형태를 클릭해주고, 요 제목을 클릭해주세요. 데이터에 가셔서 요거죠. 히읗에서 기억, 내림차순을 클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들어갑니다. 데이터, 여기 있죠? 부분합을 클릭해 주시고, 그룹화할 항목이 있는데, 바로 여기서 그룹이 됐죠. 포장이사가 그룹이 됐고, 그죠? 지방이사가 그룹이 됐고, 그러므로 여기 그룹화 항목은 이사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아래 걸 먼저 보세요. 아래 걸. 포장이사는 개수죠. 함수가 개수, 그리고 입주자가 값이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요 사용할 함수는 개수가 돼야 되시고, 그 다음에 입주자만 체크되어 있어야 돼요. 요거 입주자만 체크하시고, 이 밑에 예정 물량 같은 거 다른 체크는 무조건 해제해 주시고 입주자만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죠. 입주자의 값이 나왔죠. 이렇게 그죠? 입주자의 값만 개수가 나왔으므로 요거만 체크해 놓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번에는 개수를 구한 거죠. 평균이에요. 평균은 여기만 체크되어 있죠. 계산되어 있죠. 그죠? 뭐가? 견제 금액이네요. 그죠? 견제 금액. 그 상태에서 또 데이터의 부분함을 다시 클릭해 놓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평균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입주자는 해제해 주시고, 여기만 체크되어 있죠. 값이. 그리고 요거는 해제. 견제 금액 단위 원만 체크. 됐죠? 그 다음에 반드시 요걸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해제 안 해주면 기존에 있는 이 개수는 없어져요. 왜냐면 말뜻이 그렇잖아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니까, 그죠? 이 값을. 새로운 값을 이게 대치되면 안 되죠. 새로운 값 평균으로 대치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존 값은 살려놓아야죠. 왜냐면 여기 있잖아. 개수 있고 평균 있으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 부분함할 때 반드시 이걸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해제해 놓고 확인. 구해졌죠.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개요 지우기겠어요. 개요, 이게 개요예요. 개요는 어떻게 지우느냐? 바로 요 데이터에 그룹 해제가 있죠. 개요 지우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부분합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합과 지금 비교해 볼까요? 지금 쭉 보시면, 네, 그죠? 이렇게 하고 우리가 부분합을 딱 만들었어요. 정확히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바로 제3 작업을 마칠 겁니다. 다음에는 이런 차트 작업을 할 겁니다. 차트 작업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바로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좀 흐릿하지만
요 값은 계약 코드에 좀 흐리네요. 그죠? 103 요겁니다. 즉 여길 클릭하고 여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PM16 그 다음에 106 여기 클릭할 거고 그 다음에 AM207 요거 클릭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PA요 하나 띄워놓고 요거 클릭할 것이고 그 다음에 AM116인가 111 그죠? 111 요거 클릭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M102 요걸 클릭합니다. 결국 요거만 띄워놓고죠. 요거만 띄워놓고 할 거고 그 다음에 견적 단위 금액도 똑같이 이거와 똑같이 클릭 있죠 그죠? 클릭 똑같아야 됩니다. 클릭 그 다음에 클릭 아니면 마우스로 그냥 드래그 해도 돼요. 이렇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죠. 작업 인원 1 다음에 여기 그죠? 이것도 이렇게 클릭 요것도 클릭해 줘야죠. 이렇게 클릭 해주고 이렇게 클릭. 근데 우리는 그냥 보세요. 다시 보여드리면 AM103이 빠지죠. 이렇게 하고 하나 빼뜨리고 밑에 빼놓고 이렇게 그 다음 견적금액 이렇게 하나 빼뜨리고 이렇게 다음에 작업인원 똑같이 이렇게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작업하기 쉽게 해서 미리 보여드릴게요. 그냥 따라서 합시다. 그냥 여기서부터 쭉 끌어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시고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견적금액 단위원도 이렇게 잘못했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면 천천히 해야 돼요. 이렇게 작업인원 이렇게 해야 돼요. 컨트롤 키 띄시고 삽입 요거 차트 있죠 그죠? 첫 번째 세로 막대형 차트를 클릭해 주면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안 나오면 틀린 거예요. 이런 상태가 나와서 차트 디자인을 클릭하시면 차트 이동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로 이렇게다 제4 작업 이렇게 하는 겁니다. 써놓으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럼 제4작업이 만들었으므로 아래 시트 4작업을 이렇게 3작업 뒤로 이동해 놓으세요.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젠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도움말을 보면서 지시사항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화면 관계상 지금 시스템 관계상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그죠? 여러분은 페이지 반드시 책을 보셔야 돼요. 페이지 143쪽입니다. 143쪽을 보면서 조건 다음에 1, 2, 3, 4서부터 1번서부터 쭈르륵 10번까지 있죠. 그죠? 차례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먼저 1번 봅시다. 차트 종류는 묶음 세로 막대형. 이런 형태가 묶음 세로 막대형이에요. 아까 삽입에서 여기에서 묶음 세로 요걸 선택했죠. 그죠? 이런 형태가 묶음 세로 막대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범위는 아까 제일 1작업 위에서 여기서 이렇게 설정한 것이 바로 2번 데이터 범위를 제1작업의 내용의 시트의 내용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2번도 됐고 3번 위치를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이름을 바꿔서 만든 것이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된 거죠. 3번도 된 거죠. 그럼 4번 볼까요? 4번은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여기 있죠. 차트 디자인 있죠. 이거 누르시고 디자인에서 여기 있죠. 레이아웃 누르시고 14라 했어요. 레이아웃 34 레이아웃 스타일
요거는 14가 없네요. 그죠? 레이아웃 3. 1, 2, 3. 요거 해주시고, 세 번째 맞죠? 레이아웃 3을 클릭해 놓고, 스타일 14는 이거예요. 요거. 여기서 쭉 보시면 요거네. 그죠? 요게 스타일 14 클릭해 놨습니다. 그럼 4번이 끝났죠? 5번은 차트 영역. 보세요. 이 흰 부분이, 요 안 부분, 뭐라 그래요? 그림 영역이 나오죠. 차트 영역은 요 바깥쪽이에요. 위에 조금 올리셔갖고, 요 부분. 여기 나오죠. 그죠? 요 차트 영역을 클릭해 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셔도 돼요. 차트 그냥 클릭해 놓고 여기서 합시다. 홈 탭에 요 글꼴을 굴림이라고 쓰세요. 정확히 굴림 이렇게 쓰시고 엔터 치시면 돼요. 굴림 크기는 11이라 했어요. 11 됐죠? 채우기 효과가 있죠. 채우기 효과 질감 분홍 박엽지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바로 여기죠. 여기 차트 영역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맨 밑에 차트 영역 서식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오른쪽 이게 뜹니다. 이 채우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그림 또는 질감이랬어요. 요거를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바로 박엽지 꽃다발 파랑 분홍 박엽지는 분홍 요거네. 그죠? 이렇게 도움만이 나옵니다. 이거는 뭘까요? 자주 편물. 이거는 분홍 박엽지. 이거를 클릭해 줍니다. 맞겠죠? 그 다음에 그림은 채우기 흰색 배경 이랬죠? 그럼 그림은 뭐냐? 그림 서식. 이 안을 말하는 거입니다. 이 그림 영역을 그림은 그림 영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택만 해서 클릭만 하세요. 클릭만 바로 여기를 클릭했더니 뭐가 돼요? 그림 영역이 서식이 됐죠. 그죠? 또 여기를 클릭하면 보세요. 여기를 클릭하면 차트 영역 서식으로 바꾸고 안에를 클릭했더니 그림 영역 서식으로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채우기니까 단색을 클릭해 주시고 요거를 클릭해 주셔서 흰색을 클릭해 놓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작업이 5번이 된 거예요. 그 다음 6번은 제목 서식을 여기 제목이죠. 클릭해 놓고 요거 클릭한 상태 여기 제목 표시를 클릭해 놓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차트 제목은 뭐예요? 포장 및 일반이사 계약 현황이죠. 그냥 쓰시면 돼요. 포장 및 일반이사 계약 현황 쓰시고 엔터 치시면 바로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또 바꿔야죠. 다른 데 클릭하지 마세요. 그대로 합니다. 홈에 똑같이 굴림에 진하게 돼 있죠. 굵게 요거 크기를 20이라 해놨어요. 20. 그리고 채우기 흰색. 여기 채우기죠. 채우기 흰색 요거죠. 흰색 배경을 클릭해 주시고 테두리가 있네요. 테두리 오른쪽 이렇게 보시면 요 테두리겠죠. 요 아래. 테두리는 책에 보게 되면 검정색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선택하시고 요걸 선택하셔서 요거 테두리를 요거를 검정을 눌렀어요. 이렇게 첫 번째 검정. 됐죠? 여기 한번 클릭해 볼까요? 됐죠? 이 상태입니다. 끝까지 됐네요. 그러면 6번 작업이 끝난 겁니다. 7번 작업을 할 겁니다. 작업 인원 계열의 차트 종류. 작업 인원은 뭘까요? 요거죠. 지금 작업 인원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요 차트 디자인을 클릭하시고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해 주시고 나서 맨 아래 혼합을 클릭해 주시고 작업 인원 있죠. 요 작업 인원을 요겁니다. 이게 바로 표식이 있는 꺾은 서형을 선택해 놓고 요거 보조축을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견적 금액은 요겁니다. 세로 막대형으로 다시 바꿔 놓으세요.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다시 여기 잘 보세요. 작업 인원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이렇게 표시 바꿔놓고 여기 견제 금액은 묶음막대형 체크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타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버튼 클릭하시면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계열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동그라미 크기 10 같이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이 뜻은 뭐냐면 책을 보시면 요게요. 요거 요런 것이 어떻게 됐어? 동그라미가 좀 크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정확히 이걸 클릭해서요. 동그라미 원을 정에 클릭하시면 이렇게 클릭이 되죠. 전체가. 그 상태에서 요거 표식이 있죠. 표식을 클릭해 주시고 표식 옵션을 클릭해 주셔서 그 다음에 기본 재건을 누르셔서 요거 동그라미 형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동그라미 선택하시고 크기를 10이라 했어. 그죠? 요거를 이렇게 10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10으로 바꿨죠? 그 상태에서 레이블 값을 표기하라는 것은 책을 보게 되면 요 값이 280만 원이니까 나왔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요 막대를 세로 막대를 하나 클릭하세요. 클릭해서요. 전체가 선택되어 있죠.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됐죠? 그 상태 요것만 선택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클릭하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클릭해 놓으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까지 표식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눈금선은 스타일 파선이다. 눈금선은 스타일 파선은 요게 눈금선이죠. 그죠? 정확히 주 눈금선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주 눈금선 서식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지금 요거 실선을 클릭해 놓고 요 대시 종류가 있죠. 파선. 이게 파선이에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파선을 선택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파선을 선택한 겁니다. 대시 종류를. 그러면 바로 7번 작업이 다 마친 거네요. 그 다음에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네요. 잘 보시면 이쪽 값을 보세요. 이쪽에. 이게 바로 작업 인원의 세로 보조축이 됩니다. 세로 보조축인데 어떻게 하면 뒤에 명이 들어가 있어요. 0명, 2명, 4명, 6명, 8명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합니다. 바로 요 세로 보조축의 요 값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요 축서식이라고 바뀌죠. 그죠? 축서식으로 바뀝니다. 그 상태에서 맨 앞에 요거 축 옵션을 클릭해 놓고 그 다음에 표시 형식을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서식 코드에다 잠깐만요. 여기다 서식 코드에다 여기다 큰 따옴표 하시고 명이라 써보세요. 명 큰 따옴표 이렇게 하고 추가 버튼을 눌러볼까요? 추가 뚫더니 들어갔죠. 그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5명, 4명 한 칸 띄워졌으니까 붙여야 되겠네. 이거 빼기 표시를 없애주세요. 여기 빼기 표시를 없애주시고 다시 추가. 빼기 표시를 없애줘야 되는데 이렇게 추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7번 작업이 끝나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여기를 잘 보세요. 요게 한 줄로 되어 있어요. 그죠? 견적 금액 가로단위 단위원이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두 줄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상 없죠. 그러면 요거를 또 한 줄을 바꿔줘야 됩니다. 어디서 바꾸냐? 바로 차트 디자인 누르시고 데이터 선택을 누르시고 행렬 전환 아니죠. 요거 데이터 선택을 누르시고 여기죠. 요거 견적 금액 단위원을 선택한 상태에서 편집을 누르시고 여기다 다시 써줘야 돼요. 써주세요. 견적 금액 가로 열고 단위원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 다음 확인 됐죠. 이렇게 작업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럼 7번 작업이 마친 거예요. 그 다음에 범례를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범례를 변경하고. 지금 이 작업이네요. 그죠? 이 작업 똑같이. 이게 범례입니다. 그래서 이 범례 작업을 끝마친 겁니다. 다 끝났습니다. 9번입니다. 마지막 9번. 말풍선 타원형을 삽입하고 출력 형태와 같이 입력하시오. 그러면 삽입에 들어가셔서 말풍선 도형이 있죠. 도형에서 요 아래쪽에 요거네요. 그죠? 말풍선 타원형 클릭해 놓고 이렇게 클릭해 놓으세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 노란 점이 보이죠? 노란 점을 눌러서 이렇게 끌어다 놓으세요. 노란 점을 끌어다 놓으시고 지금 차트가 요거 약간 모양이 틀린데 지금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우선 여기다 이렇게 선택해 놓고 쓰세요. 입주차 대표 이렇게 쓰시고 정 가운데 들어가 있네요. 선택해 놓고 도형서식 여기도 없네요. 어디다 갈까요? 홈 누르시고 요거네요. 요거 가운데 맞춤 요거 세로 가운데 맞춤 됐죠? 이렇게 하면 요 작업이 끝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차트가 약간 틀리죠? 요 바가 위로 올라가 있고 그죠? 요거트 바가 이 바가 세로 바가 위로 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게 값이 설정이 틀려서 그래요. 보세요. 밑에는 0명은 맞지만은 그 다음에 2명이 돼요. 그죠? 2명. 그 다음에 4명, 6명, 끝에 8명이네요. 최대값 8명이네요. 바꾸기 위해서 요거 세로 보조축이죠. 클릭하세요. 그럼 축소식이 또 뜹니다. 축소식이 이렇게 떠야 돼요. 요거죠. 축 옵션을 클릭해 주시고 축 옵션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뜹니다. 최대값이 8이에요. 그죠? 요거 7을 최대값 7을 지우시고 8 쓰고 엔터 치세요. 8 쓰고 엔터 치시고 얼마씩 커졌냐면 0, 2, 4, 6, 8, 20 커졌네요. 그죠? 요 기본 단위 2를 지우시고 2라고 쓰세요. 2 쓰고 엔터. 됐죠? 요렇게 하면 차트 작업이 끝난 겁니다. 차트 작업은 뭐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처음 배우는 순서를 차근차근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 아주 어렵지 않고 쉬운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숙달해 줘야 돼요. 이같이 해서 제1회 기출 유형 모의고사를 마칠 겁니다.